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의 주머니를 위하여 레이워크입니다. 오늘은 12월 6일 일요일입니다. 요즘 바쁜 일상들을 보내면서 영상 업로드가 많이 늦었습니다. 이 점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수익 분석 영상부터 우선적으로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 이후에 매매 방법에 대해서도 자주 영상 업로드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수익률 인증 영상에서도 제가 왜 이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매도 시점은 어떻게 잡았는지 공유를 해드릴 테니 실전 기법에서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뉴프렉스, 하이즈항공, 프롬파스트 수익 인증글을 올렸었죠. 상단에 링크를 차례차례 올려드릴 테니 매매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보셔서 스터디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이어서 오늘은 대한광통신 수익 인증 영상을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대한광통신 분석 시작을 해볼까요? 대한광통신 매매일지 인증입니다. 저는 현재 미래에셋과 키움, 하나금융투자증권, 나무에서 총 4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보시는 화면은 미래에셋의 수익 상세 화면입니다. 매수 체결 가격은 9월 7일 월요일에 3,600원에 진행을 하였고요. 매도는 그로부터 3일 뒤인 9월 10일에 4,800원에 전량 매도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빨간색 사각 박스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매 비용을 포함해서 약 33%라는 수익이 발생이 되었고요. 수익 인증은 이 정도 화면으로 대신하고 간단히 대한광통신이라는 기업이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광통신은 1974년 9월 2일에 설립이 되어서 1994년 11월 7일에 발행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코스닥 증권시장에 상장을 하였습니다. 현재 광섬유 및 광케이블 제조, 판매, 기타 관련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며 시가총액은 2,961억 원, 코스닥 279위의 기업입니다. 회사의 설립 일자만 보아도 굉장히 오래전에 증권사에 상장해서 안정적이라는 기업이라는 추측이 들고, 두 번째로 시가총액이 3천억 원으로 굉장히 양호한 편에 속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1,000억 미만은 사실 크게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1,000억 원 미만의 경우에 세력이 장난질하기 정말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초보자 분들께서는 보통 큰 손실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광통신의 광케이블 사업은 국내 유일의 전합성 제조공법을 바탕으로 뛰어난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국전력,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을 파트너로 하여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광통신 산업의 핵심 제품인 광섬유를 모재 단계에서부터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입니다. 이 정도로 기업에 대해서는 스터디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렇다면 왜 이 기업이 이렇게까지 상승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5G 관련주에 손꼽히기 때문입니다. 5G의 핵심은 5G 설비와도 관련이 있지만 그 전에 설비간 통신을 위한 광 케이블 구축이 필요합니다. 즉 인프라 구축이라고도 불리고 있죠. 현재는 5G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위약금 뉴스까지 나오고 있지만 5G 서비스는 메가 트렌드 사업들이 현실이 되기 위한 방법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G 기지국 확장 및 투자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업이며, 또한 화웨이 제재로 인해서 국내 LGU+, 유럽, 동남아 등 기존 화웨이 장비를 썼던 나라들이 교체를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5G 관련주인 대한광통신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하였고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재무제표를 한번 봐볼까요? 대한광통신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처음 보았을 때 매출액을 먼저 보고 시작을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이 2019년을 기점으로 적자로 전환이 되었으며 2020년 9월에는 적자폭이 더 커진 모습입니다. 당기 순이익도 2019년도 마이너스 117억 원을 기준으로 점점 증가하여 마이너스 171원까지 증가가 되었습니다. 종합해보면 2018년도가 매출 및 당기 순이익이 각각 1671억, 213억으로 가장 높았고 이후에 점점 하락세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이 하락의 영향에는 코로나가 있을 수가 있겠죠.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흑자 전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이는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18년도의 주가가 대략 6,000원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특별한 모멘트가 없는 한 6,000원은 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적자가 크긴 하지만 국가 정책에 발맞추어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이는 바로 흑자 전환으로도 바뀔 수가 있다는 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차트를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보시는 화면은 영웅문의 HTS 화면입니다. 차트는 영웅문에서 보시는 게 가장 깔끔하고 좋기 때문에 영웅문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검정색 선은 볼린저 밴드, 그리고 나머지 선은 이평선을 의미합니다. 가장 심플하게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기본적인 것만 추가를 하였습니다. 우선 제가 매수한 금액인 3,600원과 매도한 금액인 4,800원을 먼저 표시를 해두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 전에 아까 매출이 최고를 기록했을 때가 언제였는지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가 1671억 원의 매출로 가장 높았고 순이익도 가장 높았죠. 차트에서 해당 지점을 한번 봐볼까요? 대략 이 지점쯤 되겠네요. 보시면 한 6,000원대 정도 되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이익이 감소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 6,000원대를 넘을 수가 없겠죠. 기업의 가장 큰 목적은 이익의 창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높다는 건 주가에 선반영이 되었다고도 하죠. 우선 이거부터 알고 가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저는 지지, 저항 차트부터 그리고 시작합니다. 자주 제 영상을 보시다 보면 지지, 저항 차트를 어떻게 그리는지 대충이나마 감이 오실 겁니다. 초보자분들은 난 왜 이렇게 느리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자주 보시다 보면 금방 그리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저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색상을 좀 다른 색상으로 바꿔볼게요. 파랑 색깔 정도가 좋겠네요. 이 지점도 그려야 되는데 이 지점은 동일한 라인이기 때문에 그리지 않겠습니다. 대략 그리면 한 이 정도로 그릴 수가 있겠네요. 이후에는 제가 매수한 시점인 9월 7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7일이면 이때가 되겠네요. 우선 제가 9월 7일에 매수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9월 7일에 매수를 한 이유는 전날 대비 거래량이 약 3배가량 증가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약 300%가량 증가가 되었죠. 여기 9월 8일에 거래량이 너무 증가가 되어 작게 보이지만 이때 이미 어느 정도 상승의 시그널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그어놓은 지지와 저항선이 3,600원 요 부근을 강하게 돌파한 모습이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1선을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채 돌파를 한다면 이거는 강한 상승 시그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때는 강한 거래량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저항 라인을 강하게 돌파해주고 21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았을 때 상승의 시그널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그래서 이때 금액에서 3,600원 라인에서 이제 매수를 했고요. 다음으로 매도를 한 시점은 언제였을까요? 바로 이 라인인 4,800원 라인이죠. 그렇다면 왜 4,800원에 전량 매도를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제가 매도를 한 시점인 9월 10일로 가면 바로 파악이 되실 겁니다. 보시면 전전날 강한 거래량이 돌파를 하였을 때 고가가 4,805원에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강한 꼬리가 달렸습니다. 꼬리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매수 세력이 강하게 끌어올리는 와중에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라인이죠. 그렇다면 이 4,800원 라인에는 굉장한 저항 라인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큰 거래량을 동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800원을 넘지를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4,800원이 넘지를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에 4,800원에 매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5,000원대까지는 올라갔죠. 그래도 저는 다음날 더 올라갈 수도 있었지만 욕심을 버리지 않고 4,800원 전전날 고점에서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33%의 수익이 났죠. 여러분들께서는 이때 반절을 매도를 하고 조금 더 지켜본 상태에서 이 지점에서 보시면 5,052원 제가 저항 라인을 그려놨었죠. 이 지점에서 매도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떤 매매 방법이든 안전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리스크를 안더라도 고수익을 내느냐의 차이지 수익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때 이후로 보시면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몇 %가량 떨어졌을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 20%가량 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20%라 엄청나죠. 그런데 그래도 내가 만약에 이 지점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물을 타거나 손절을 하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20%에서 손절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을 타야 되는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인데요. 물을 타면 얼마의 금액이 맞춰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이죠. 이 저항 라인 4,490원 라인에 적어도 그 근처까지는 맞춰 놔야 합니다. 그래서 평단가를 4,490원에 맞춰서 이 지점이 왔을 때 이제 매도를 하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이 지점에서도 보시면 다시 한번 기회가 오는 걸 볼 수 있죠. 전날 대비 이때 거래량이 어느 정도 증가가 됐을까요? 보시면 20배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1선 강하게 돌파하죠. 다음날 볼린저 밴드 상단 찍고 내려오지만 21선 지켜주고 다음날 또다시 거래량 동반되죠. 이때 또 상승되는 시그널이 있었죠. 그러고 다시 한번 또 제가 말한 저항 라인에서 밀리고 또다시 떨어지고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이런 식의 패턴이 바로 주식의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접근을 한다면 여러분도 큰 수익을 기록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약 33%의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인 대한광통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매매한 방법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도 모의 투자로 동일하게 매매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적어도 매매를 함에 있어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 매출은 얼마이고 주요 거래처는 어디인가, 최근 이슈가 되는 테마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인가 등의 기본 정보는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종목 선정 방법 등에 대해서도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시황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머니를 위하여 레이워크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